해석합니다. 오늘 5월 9일 일요일이고요. 5월 셋째 주 시장 전략 만기줍니다.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죠. 전략 시황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밖에서 좀 바람도 좀 쐬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시장도 이제 좀 공매도 여파 그리고 이슈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5월 첫 거래일부터 공매도가 좀 시작이 됐는데, 말씀은 계속적으로 좀 드려왔어요. 단기간에 좀 충격은 있었어요. 이제 공매도가 바로 좀 진행이 되면서 그 공포에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도 좀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면 시장에 뭐 충격은 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어요. 공매도 자체가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항상 공매도는 같이 시장에서 상수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공매도와 매수 세력이 치고받고 하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질 때는 또 공폭에 휩싸렸지만 다시 이렇게 오르니까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시장에 대한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수익률을 만들어 갈 것인가,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지 내가 틀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역시 비중 조절을 해서 내 계좌 전체 수익률이 올라가야겠죠. 종목 뭐 하나 올라가는데 나머지가 다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전략을 잘 세워놓고 계좌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좀 늘려가시는,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제 시황 해외 증시까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뭐 금요일에도 좀 상승을 했어요. 목요일에도 상승을 하고 수요일에 저점이 나왔고요. 흐름이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이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보시면은 60분 봉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공매도 여파로 하락을 했는데 올라오는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거는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한 차트거든요. 이게 하락을 하고 여기서 뭐 쌍바닥을 바닥 다지기 이런 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바닥 다지기도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급하게 좀 올려주는 것은 뭐 추가 상승도 좀 열어놓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장은 기 전략이 이렇게 빠지지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가려면은요, 공매도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가 나오려면 악재가 필요하다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은 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요, 뭐 그 자산 시장을 봤을 때도 뭐 안전 자산으로 돈이 막 휩쓸려 가는 그런 상황도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도 없고, 뭐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뭐 크게 이탈해서 가는 그런 흐름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내려가기엔 악재가 필요한 건데 이제 뭐 테이퍼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 최근 FOMC 회의에서 그걸 좀 불식을 시켜놨기 때문에 당장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 전략대로 흐름을 그대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금요일 날 저녁 9시 반입니다. 금요일 9시 반에 나스닥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한번 차트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나스닥 선물이에요. 나스닥 선물 지수인데 요때예요, 요때. 9시 반에 장대 양봉을 쏘면서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이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자, 미국 시장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네, 그게 아니었네 하면서 시장이 빠질 수가 있는데, 나스닥 기술주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이때 비농업 부분 고용이 26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가 이제 100만 명 증가를 두고 있었던 거죠. 뭐 경기 회복세가 지금 빠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고용 지표 쪽에도 호조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도 전달보다 0.1%가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나스닥이 로켓폴을 쏜 거죠. 로켓폴을 쏘면서 1% 이상 상승을 한 이유는 역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불식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하면서 계속 시장이 그거를 반응을 하고 예민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표가 특히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죠. 지표 부진에 페드에서 일찍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역시 유동성 장세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각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계속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하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채권 매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 두 은행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예요. 계속적으로 좀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적이 계속 뒤받침해 주는 거고, 아직 유동성 회수를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은 계속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장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차트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분석을 해야 돼요. 차트 분석을 하면 하루하루에 연연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돈 푸는 것을 보면 페드, 미국 연준이죠. 그리고 ECB, 유럽 중앙은행 이쪽의 정책이 어떤 건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이게 시장에 대해 그림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의 장세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여기 예탁금을 보시면 SK, IT, 청약 때문에 이제 돈이 들어왔었고 이제 환불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이렇게 예탁금이 다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시장에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지금 공매도 때문에 주춤했던 거죠.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못했던 자금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예탁금을 보시면 대기하고 있죠. 돈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 시장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표들을 좀 볼게요. 자, 지금 옵션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은 좀 양방향으로 좀 변해가고 있어요. 외국인이 풋옵션 하방 쪽에 많이 좀 베팅을 해놨다가 그거 좀 정리가 되면서 콜옵션 쪽으로도 좀 단기적으로 좀 가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이번 5월 옵션 만기일에서는 기관이 풋옵션을 베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 쪽을 베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 여기 선물이 6,686억 금요일에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선물 매수를 플러스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죠. 그러면서 콘텐코로 바뀌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을 보면 플러스 7,500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봤죠. 7,500억까지 순매수를 해서 선물을 상방으로 잡고 있다.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크게 외국인이 선물을 하방 쪽으로 구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내려갈 수 없다.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려면 선물에서 은근슬쩍 매도 규모를 늘려가면서 그런 작업이 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 7,500억 플러스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5천억까지는 크게 방향에 대해서는 보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7,500억으로 상승 쪽으로 좀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프로그램 추이를 보시면 베이시스가 콘텐코로 나왔는데 4월 14일 하루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계속 백어데이션으로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이거는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 지수가 선물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물이 더 높아진 거예요. 코스피 200보다 선물이 더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기초자산이 선물의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선물이 올라가면은 지수는 끌어 올라가면서 좀 따라가려는 성향이 강한 거죠.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으로 움직였는데 플러스로 콘텐츠로 바뀌었다. 이거는 시장에도 더 우호적이죠. 이게 계속 플러스로 유지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빅스 지수예요. 이제 공포 지수를 보니까 또 전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죠. 미국 시장도 지금 크게 내릴 구조가 아니에요, 역시. 그렇죠. 공포 지수도 전저점을 깨서 장대 음봉이 나온 상황이고, 자, 다음으로 이제 환율 보기 전에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 달러 인덱스도 전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여기서 좀 방향을 바꿨는데 다시 좀 급하게 내려와서 N자형으로 좀 빠지려고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전저점을 이탈을 했죠. 그럼 추가 하락도 좀 볼 수가 있어요. 달러가 추가 하락으로 움직이게 되면 미국 시장이 폭락하지 않겠죠. 최소 정말 최악의 경우에 버티는 흐름이 나올 거고 시장은 올라가려고 하겠죠. 달러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지표들이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환율이 좀 그래요. 그죠? 환율이 여기를 갭상승으로 돌파를 했죠. 환율 추세가 이렇게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다시 좀 이 상단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올 것 같은데 이렇게 급락을 하는 구조가 아니고 상단에서 안착하고 계속 움직이면은 우리 시장도 계속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환율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다시 이 밴드 안으로 좀 들어오는지 저는 이 상단까지는 좀 내려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건은 여기 안으로 좀 들어오는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하겠죠. 지표는 오늘은 이 정도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야간장도 보니까 플러스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이 뭐 상승 출발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하락 후에 각도가 이제 하락 각도보다 상승 각도가 더 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각도가 세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 또 상승한다고 뭐 시장이 분위기 바뀌고 또 간다고 하면은 뭐 추격 매수를 해서 또 막 따라가는 구간은 역시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또 차익 실현 욕구가 시장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해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조로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업종은 역시 계속적으로 강조 드렸어요. 올해 금리 관련해서 은행주, 보험주는 투자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최근에 지금 은행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그런 종목들 저점에서 잡아놓고 가져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좋아요. 사고 팔고 하면은 어느새 계좌는 뭐 본전이 와 있거나 밑으로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뭐 금리 관련주로는 이제 기업은행도 말씀 좀 드렸었고요. 현대해상도 좀 말씀을 드렸죠.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종목들은 역시 지금 업종이 내수주, 경기 민감주가 계속 강한데 요새 패턴이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저점을 한번 깨트려요. 이런 쪽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대형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종목들도極力강조를 드렸고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가는 쪽에 따라잡기보다는 좀 가격 매력이 생긴 하락이 나와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은 계속 오른쪽은 투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못 오르고 좀 밑에서
이따가 이렇게 돌아 나가려고 하는 쪽, 이런 쪽을 좀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지,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조금 빠졌다고 이런 거를 지금 투자로 가는 기에는 좀 위험 부담 리스크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은, 그리고 특히 투자를 하시려면 싸게 사셔야 됩니다. 굉장히 비쌌는데 조금 빠졌다고 그거는 이제 투자로 보는 게 아니고 매매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주식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뭐 추가 상승한다고 또 흥분해서 막 고점에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가격 매력이 생긴 쪽을 지속적으로 보자. 그리고 지금 선택받은 경기 민감주, 뭐 GS도 그래요. GS도 좀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철강, 이런 쪽은 계속 선택받아서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쪽은 역시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만 보유하고 계시면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셔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업종까지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목요일이 만기일이니까 그 전에 옵션 포지션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시장 봐드리는 영상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 주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많이 좀 궁금하고요. 저도 영상 올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자님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힘이 많이 날 것 같고요. 서로 이제 소통도 좀 하고 싶고, 그러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이제 만기일 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